부잣집 사모님이 남의 딸을 호텔 바닥에 무릎 꿇려놓고 뺨까지 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딸의 엄마가 바로 그 사모님 남편이 평생 기다리던 단 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자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65이 된 지금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지고 부엌에 불이 켜지고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옆에서 누가 보면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입니다. 국밥집 하나 운영하면서 손때 묻은 앞치마 두르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넘겨 핀으로 고정하고 신발은 운동화 아니면 검정 단화. 화려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압니다. 강명자 앞에서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는 걸.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명자가 지훈이를 처음 데려온 건 지훈이 나이 5살 때였습니다. 지훈이 엄마 그러니까 명자의 가장 친한 친구 순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순이 남편은 일찌감치 도망을 갔고 세상에 달랑 혼자 남겨진 어린 지훈이 앞에 명자가 섰습니다. 그날 명자는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살아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서류도 없었고 거창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부터 지훈이는 명자의 딸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35살의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남한테 패 끼치는 걸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꼭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지훈이는 늘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돈도 조금 부족하고 자신감도 조금 부족하고 남들 앞에 당당히 서는 용기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게 다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눈치를 봐야 했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고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는 게 익숙해진 삶이었습니다. 명자는 그런 지훈이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상에 반찬 하나를 더 올리면서도 시장에서 예쁜 옷감을 보면서도 항상 지훈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훈이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명자는 며칠 전부터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몰래 백화점에 다녀왔고 예쁜 구두 한 켤레를 골랐습니다. 지훈이 발 사이즈를 꿰고 있으니까 디자인도 지훈이 취향 맞게 골랐습니다. 심플하고 단아하면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구두였습니다. 명자는 그걸 보자기에 곱게 싸서 장롱 한쪽에 놔뒀습니다. 동창회 날 아침에 주려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부엌이 바빴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기다 보니까 구두 주는 걸 깜빡했습니다. 지훈이는 낡은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뒤축이 닳고 닳아서 걸을 때마다 조금씩 기우는 그 구두를요. 명자는 멀어지는 지훈이 뒷모습을 보다가 그제야 장롱을 열었습니다. 구두 박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줄까? 그런데 발걸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신발을 꿰찼습니다. 직접 가져다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명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은은한 조명이 쏟아지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보자기를 손에 꼭 쥔 채 행사장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훈이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훈이를 찾기도 전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났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호텔 카페 뒤에 지훈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을 두고두고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꿋꿋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기 딸이 온갖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눈물이 호텔 카페 뒤로 툭툭 떨어지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레드와인 잔을 들고 승리한 사람처럼 지훈이를 내려다보는 여자. 박혜란이었습니다. 혜란이는 지훈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잘 나가는 집딸이었고 이제는 돈 많은 건설사 대표한테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삽니다. 옷도 명품이고 차도 수입차고 남편 사업도 잘 된다고 늘 자랑이 늘어집니다. 근데 그게 다 외양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잘 나가면 기어오르고 남이 조금 힘들어 보이면 밟으려 드는 사람. 지훈이한테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훈이를 가장 좋아한 게 혜란이었습니다. 놀려먹기도 좋고 심부름시키기도 편하고 자기가 잘나 보이는 배경으로 쓰기 딱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날도 그랬습니다. 혜란이가 지훈이를 동창회에 불러낸 건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훈이가 얼마나 초라한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는 얼마나 잘 사는지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지훈이가 낡은 옷에 다른 구두를 신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혜란이는 노렸습니다. 일부러 곁을 지나가다 발을 헛디딘 척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이 확 튀었습니다. 지훈이 옷에도 튀고 혜란이 드레스에도 묻었습니다. 그런데 혜란이는 자기 드레스 타령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드레스인 줄 알아? 내 연봉 다 합쳐도 못 사는 옷이야. 지훈이는 당황해서 티슈를 꺼냈습니다. 닦아드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혜란이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잘 나가니까 배 아파서 일부러 그런 거잖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은 눈치만 봤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혜란이가 요구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라고. 그러면 수선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지훈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혜란이가 지훈이 어깨를 억지로 누르면서 압박했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물이 카페 뒤로 떨어졌습니다. 명자가 본 게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명자의 손에서 힘이 들어갔습니다. 보자기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명자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비켜섰습니다. 명자는 지훈이 앞에 딱 섰습니다. 혜란이와 지훈이 사이를 막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들이냐?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음악 소리만 혼자 둥둥 흘렀습니다. 명자는 지훈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카펫에서 무릎 꿇은 자국이 남은 지훈이를 두 손으로 일으켜 세우면서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줬습니다. 지훈이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명자는 지훈이 등을 두드리면서 차가운 눈빛으로 혜란이를 봤습니다. 혜란이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대꾸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뭐야? 지훈이네 파출부예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란이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명자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목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명자가 낚아챈 겁니다. 날렵하게, 정확하게. 혜란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자의 손아귀 힘이 생각보다 훨씬 세서요. 명자는 혜란이 손목을 잡은 채로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대접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혜란이 손을 놓았습니다. 내팽개치듯이. 혜란이는 분이 치밀었습니다. 보안 요원을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김비서 나야. 지금 있는 호텔 사장 나오라고 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이는 비웃었습니다. 저게 무슨 엄포냐고. 그런데 잠시 후 호텔 지배인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박혜란의 남편, 건설사 대표 강중식이었습니다. 중식은 명자를 보자마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인사하는 걸 혜란이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하고 큰 소리치는 남편이 이 평범한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강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혜란이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 할머니를 왜 회장님이라고 불러? 중식은 혜란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혜란이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으니까요. 명자는 이 지역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핵심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합에서 명자 말 한마디면 수천억짜리 사업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중식의 회사가 그 사업에 들어가려고 몇 달째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를 한번 만나려고 중간 소개자에게 선물을 들려보내고 골프 모임에 끼워달라고 부탁하고 온갖 루트를 다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식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명자가 지금 자기 아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내한테 봉변을 당한 상태로. 혜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자는 중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와이프 교육을 참 잘 시켰더군. 남의 귀한 딸을 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리다니. 중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손을 비볐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는 게 온몸에서 보였습니다. 명자는 중식을 보는 게 아니라 혜란이를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똑바로. 돈으로 사람 금 나누는 게 내 특기라면 나도 내 식대로 널 상대해 주마. 명자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중식의 회사와 진행하던 모든 투자 협의를 백지화하겠다고. 냉정하게, 군더더기 없이. 혜란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발이 후들거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무릎 꿇린 여자의 엄마가 남편의 사업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혜란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발 한 번만. 혜란이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아까 지훈이한테 강요했던 그 자세로. 명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는 혜란이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손을 잡고 등을 돌렸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연회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동창들이 하나 둘 혜란이한테서 멀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혜란이 주변에서 웃고 아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고 외면했습니다. 중식은 혜란이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화려했던 동창회장에 혜란이 울음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명자와 지훈이는 호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훈이가 명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명자는 걷다가 멈췄습니다. 지훈이를 멈춰 세우고 들고 온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구두박스가 나왔습니다. 명자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새 구두가 복도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지훈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65살 먹은 사람이 호텔 복도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서 지훈이 발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낡은 구두를 벗겼습니다. 손수건으로 지훈이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새 구두를 천천히 신겨줬습니다. 지훈이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서럽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명자가 일어서면서 지훈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세상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라. 알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65살 엄마의 품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한낮에 더위가 빠져나간 저녁 공기가 두 사람 볼을 스쳤습니다. 명자는 지훈이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택시가 지나갔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서 말은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명자가 지훈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루가 고됐을 텐데도 명자는 그 자세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지훈이는 놀라서 명자 얼굴을 봤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은 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입양 서류 하나 없이 손잡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모녀보다 끈끈하고 어떤 가족보다 진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버텨온 세월에서 나온다는 걸 두 사람은 30년을 살면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버스가 밤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지훈이는 새 구두를 신은 자기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옆에 이 사람이 있는 한 진짜 가족은 이런 겁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다면 그건 함께 울고 함께 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아무 데가 없이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강명자가 지훈이한테 준 건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당당하게 서도 된다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세상한테 치이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무릎 꿇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었던 날이 있으셨나요? 그런 날 여러분 곁에 강명자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